같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조금 하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지금 성결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권선경이라고 합니다. 네.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업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업들을 미군 부대 안에서 일자리를 찾았던 분들과 그다음 미군 부대 밖에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았던 분들로 이제 크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이제 미군 부대 안을 보시게 되면 PSC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무자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죠.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 탄약을 나른다던가 아니면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나르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군사적인 거죠. 이제 완전한 군인은 아니고 이분들 KSC가 지게를 통해서 이제 식량 같은 것들이 미군들한테 날라주는 역할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작이 KSC 시작이 바로 그래서 지게부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게부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게가 그 다음에 알파벳 H라고 되었죠. 네. 그래서 그 A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군 부대 안에 있죠. KSC. 그래서 노무자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군복도 입고 그리고 이제 비상이 걸리면 훈련을 나간대요. 그래서 가장 크게 차이점이 어떤 거냐 미군 부대 안에서 일했을 때 했더니 PSC는 비상이 걸리면 그다음에 전투복 입고 훈련도 나가고 그다음에 전투식량 먹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투식량 먹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체력도 되게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원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전쟁을 한 건 아닌데 군부대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사실상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계속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안에 다양한 것들. 그래서 미군 부대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저도 자꾸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면 다 하죠. 군인들이 다 아는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군사와 관련된 군인 업무와 관련된 거 외에는 다 한국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총선, 음식 당연히 다 한국 사람들이 해서 미군 부대 뭐 경비원이라던가 PX 직원이라던가 하우스복이라고 해서 각 미군 부대 막사마다 다 그 모든 일들을 해줬던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미군 부대 안에서 일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미군 부대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생활들이 생긴 거죠. 생겼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 밖에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먼저 이제 미군 부대 밖에서 미군 부대 그러니까 지금 미군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했던 분들, 그래서 클럽, 뭐 치킨집이라던가 아니면 양복점, 양장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미군 부대 안 밖에서 미군 부대에 기대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을 상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어렵게 길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미군 부대 주변에 이제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했던 분들 아니면 뭐 클럽이나 치킨집 같은 거 운영했던 분들은 한국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은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펫벌이나 이런데 인근에 가까웠던 뭐 독바이나 이런데 이분들이 쌀을 농사지어서 이곳에 갖다 팔았던 거죠. 굳이 시장이나 뭐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데 가서 파는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작 같은 거 겨울에 이제 장작을 떼기 때문에 수락산 자락이나 이런 데서 장작을 펫벌에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의정부 시장이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건 아니죠. 특히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는 상당히 멀었을 것 같아요. 걸어 다녔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사실 이제 달러나 금표 돈이 막 돌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들이 각종 물품을 다 들고 와서 집집마다 가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회전이 가능했던 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군 부대 마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군 부대에서 각종 물품들 다 나왔더라고요. 정말 안 나오는 게 없을 만큼 다 나왔는데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블랙마켓, 암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암시장들, 그다음에 달러 양사들,
사실은 부대찌개도 여기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겠네. 블랙마켓에서 나왔겠네. 네, 블랙마켓에서 나왔던 것.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미군들이 먹었던 그런 짬밥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이 그날 남은 음식들 갖고 나와서 그것들 이제 가게에 대면서 이게 이제 부대찌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군 부대에서 다 흘러나와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미군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을 팔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란 게 감자까지도 다 미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다 미국에서 왔고 그것들이 다 유통이 됐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감자까지. 네, 감자까지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자를 튀겨 먹진 않았죠 과거에. 네, 근데 근데 이제 여기는 감자를 치킨하고 같이 튀겨서 팔았기 때문에 튀김용이기 때문에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왔던 기름도 이제 미국에서 온 거죠. 거기서 튀겨서 팔았던 것들. 그래서 미군의 입에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흘러나온 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면서 거기 주변에 학생들 마을 사람들은 같이 먹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미국 문화를 접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의정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어디보다 빠르게 미국 문화,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의정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의정부랑 미군 부대가 만나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음식을 제가 쭉 나열해 봤는데요. 햄버거, 뭐 피자, 치즈, 초콜릿, 커피, 뭐 스팸, 그다음에 이제 부위별로 조각별로 이제 우리 통으로 아니고 치킨 시키면 조각별로 나눠서 오죠. 요새는 이런 이제 음식들 지금은 되게 접하기 쉽고 지금도 당장 시킬 수 있어요. 핸드폰을 열어서 배달앱을 열면 다 지금 이제 집을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런 음식보다 가정식 백반이 더 접하기 어려운 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피자가 들어온 게 피자헛이랑 피자인이 1985년도래요. 그리고 스팸은 1987년도, 그다음에 커피는 1970년도에 공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근데 시작이 이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긴 건 훨씬 이후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의정부에 계신 특히 이제 미군 부대 주변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 저걸 접하셨겠네요. 1960년대 중반에 이미 다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도 제 생각엔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 부대 주둔하면서부터 다 먹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들 이야기를 해보면 햄버거, 뭐 피자 당연히 쉽게 접했고, 네, 치즈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거 다 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초콜릿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초콜릿 워낙 미국에서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 쉽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팸, 여기 제가 이제 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스팸이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동굴에서 이렇게 깃다람, 핑크색, 분홍색 있는. 잘라서 붙여보잖아요. 도시락 사실 반찬으로. 네, 밀가루 맛이 너무 강해요. 맞아. 근데 그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한 음식이었죠. 과거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게 귀한 음식이고, 왜냐면 다른 데서는 스팸을 구할 수가 없어 못 먹는 거거든요. 물론 비싸서도 못 먹겠지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소세지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팸을 드셨대요? 네, 스팸이 있으니까 소세지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맛이 네. 다르잖아. 제가 추억의 맛이라고 얼마 전에 이거 엄마 어렸을 때 먹은 거다. 그리고 이제 소세지 사서 부쳐줬어요. 아들이 되게 화내더라고요. 밀가루 맛만 강하고 이제 스팸을 먹었던 친구니까 이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은 이런 거 안 드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팸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광범위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햄버거, 피자, 치즈, 아까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죠. 조각조각 나서 파는 거. 밑에는 이제 바베큐 치킨이거든요. 그다음 밑에는 햄버거, 샌드위치. 이걸 당시에 팔았던 거예요. 미군 무대 밖에 상점들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햄버거 패트라던가 치즈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그냥 있었대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통이 됐었던 거고 쉽게 접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런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다 즐길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커피는 조금 더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커피향을 찾아서라고 이제 다뤄봤는데 커피들 좋아하세요? 네. 저도 아침에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하루에 2-3잔은 꼭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일상적으로 편하게, 그것도 이제 믹스 커피가 아니라 이제 원두 커피라던가 블랙 커피로 마시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요. 20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길거리에 커피 전문점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우리 스타벅스 별다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별다방 1999년도에 1호점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 다방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다방에서는 이미 블랙커피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커피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캔에 든 커피여서 커피 가루가 캔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고 그래서 이제 그 커피, 톱밥 커피요. 넣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제 가라앉죠. 그 위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몰랐네. 마셨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 가면 쌍화차에 달걀 노른자 띄워주죠. 의정부에서는 커피에 달걀 노른자 띄워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쌍화차를 마셨을 때 여기서는 되게 익숙하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메리카노에 가까운 그 커피를 마셨던 거예요. 마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되게 일찍부터 접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 말고도 이제 어린 친구들도 먹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했더니 그 미군들이 야영을 나오는데요. 부대 밖으로 야영을 오면 큰 솥에다가 커피를 잔뜩 끓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물처럼 마시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한 잔 달라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블랙커피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60년대, 50년대 후반에는 그런 것들을 이미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는 뭐 2000년대 이후였다면 의정부는 대단히 빨리 그런 음식 문화들, 미국의 음식들을 접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요 통닭, 그 통째로 튀기는 통닭 아시죠? 거기엔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옛날에 붙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각 안 냈구나, 옛날에 통으로 튀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정부는 반대예요. 의정부 옛날 통닭은 다 조각조각 8조각 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각조각 내서 조각조각 한 마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고른대요. 미국이라는 로만.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닭다리랑 날개 좋아하는데 미군들은 닭가슴살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위별로 닭가슴살을 주로 많이 먹었었다. 그래서 당연히 잘라놓은 거를 먹었었던 게 익숙하고 오히려 이제 이분들한테는 옛날 통닭은 부위별 치킨인 거고 통으로 있는 게 요새 먹는 치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 분들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옛날 통닭을 뭐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뜯어 먹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옛날 통닭식으로 통으로 먹는 게 익숙했던 분들은 이 부위별 치킨을 갖다 줘. 뭐야 누가 먹다가 준 거 아니야. 다리 두 개 만나면 시험 네, 보잖아요. 막 해보고 이거 누가 먹던 거 합쳐서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게 시작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게 부위별로 먹는 치킨이 되게 익숙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킨이 이제 식용유나 콩기름 같은 걸로 튀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버터로 튀겼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한번 되게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더 고소하고 그거 버터? 쇼트닝이라고 맞아요. 굳은 기름 있잖아요. 네. 그걸로 튀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버터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 튀기고 감자도 이제 같이 튀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큰 감자 튀긴 감자. 그러면 정말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버터 같은 것도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먹었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미군을 애인으로 둔 이제 여성들이 미군 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미군 한 명이 뭐 보증 쓸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보증을 쓰면 3명, 4명 사인하면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X에서 사는 거죠. PX에서 면세품을 사갖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PX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남는 물건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고기 패티 이거 갖고 10장을 만들어서 팔아라 했는데 조금 얇게 해서 13개 만들어서 3개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장화에다 숨겨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커피를 캔으로 따서 비닐에 넣어서 장화에 막 넣고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문 기사 보면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트럭체 갖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트럭체 갖고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군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다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팔았던 거죠. 그래서 치즈 같은 경우도 미군들이 먹는 치즈는 훨씬 짜고 진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미군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미군 부대 라면 혹시 어떻게 먹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치즈라면, 이 친구들도 치즈라면을 먹었대요. 그래서 매운데 어떻게 먹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을 되게 조금 넣고 끓인대요. 스프를 넣고. 그리고 이제 자작자작 올라오면 거기다가 치즈를 쫙 녹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즈라면이 괜히 붙어 있었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국물을 즐기는 게 아니니까. 치즈. 네. 치즈. 근데 엄청 짜겠죠. 제가 듣다 보니까 염분은 왜냐면 이제 스프를 다 넣기 때문에 그냥 치즈를 녹여서, 근데 당연히 이제 미국 치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을 상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군 부대 안에 나왔던 물품들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런 물품들이 이 사람들만 상대했던 건 아니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빼빨뿐만 아니라 뭐 독바이나 다른 마을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과거에 설탕도 되게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설탕물 먹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 너무 귀한 음식이야. 이분들은 우리는 미군 부대가 있어서 구하기 쉬웠다는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미군 부대의 특성들로 인해서 쉽게 식문화만 접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흘러나온 것들로만 접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가 한 번씩 이렇게 오픈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군대의 날이나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부대 안을 오픈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초청장 막 보내더라고요. 아무나 와서 이제 미군 의정부 시민들 와서 이제 구경하라. 그럼 거기 가면 음식을 이제 뷔페식처럼 쫙 깔아놓는데요. 그러면은 대단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 먹는 게 익숙하고 스테이크 잘랐는데 안에서 피 나오는 것도 그래. 난 이렇게 덜 익힌 거 좋아해.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리 과거에는 깜짝 놀라죠. 가면 정말로 이제 피가 막 나오는 그거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접했던 거죠. 접하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를 다 오픈하는 거라 이제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것들 관련되는 것들만 이제 오픈을 하지 않는 거고, 뭐 전차도 아이들한테 태워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이제 미군 부대 가서 이런 거 봤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영장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다음에 슬롯머신 이런 거 다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거기 안에 그냥 미군 부대 자체가 작은 하나의 미국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있어서 뭐 음식점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들. 근데 이제 한 번씩 오픈이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겠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미군 문화를 사실은 보다 되게 빠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제 가능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의정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겠구나. 그래서 보면 이 미군 부대가 의정부 이렇게 8군데 이렇게 주둔하게 되면서 섬으로만 존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섬으로만 절대 존재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미군 부대 문화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주로 이제 식자재 같은 게 흘러나왔겠죠. 그 다음에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미군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영어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영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언어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익숙하게 미국 문화를 접했던 것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의정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에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서울을 수도하기 위해서 주둔했던 것뿐만 아니라 미쳤던 문화적인 영향력들, 특히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식문화는 대단히 선도적으로 끌고 갔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달아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의정부는 어떤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미군 부대에 있었던 미군 부대의 미군들,
그리고 미군 부대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미군 부대를 찾아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원래부터 의정부에서 대를 이어 살았던 토박이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토박이들이랑 잘 어울려서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살았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게 많이들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그분들 잘 살았냐고 하면 아니 그럼요, 외국인하고도 잘 지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군들을 매일 봤죠. 미군들 뭐 조깅하는 것도 매일 보고 익숙하게 매일 봤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경계라던가 그런 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유연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외국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랬죠. 네.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은 다 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네. 그래서 근데 볼 기회가 거의 없죠. 근데 보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일단 다름이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 저희보다 체구가 훨씬 크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낯설음, 경험해보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치마 속으로 막 들어가서 안 나가려고 했었던 것들이 막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때는 무서워했을까? 왜냐하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아마 토박이랑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 때도 그런 것들의 부대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왜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조금 더 유연했다고들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이제 미군 부대가 끼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미군 부대, 미군 사람들이 그러니까 퇴근하면 나왔었죠. 퇴근하면 늘 자연스럽게 봤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군 부대가 분명히 의정부에 준 그늘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 사실상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생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군 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문화,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낮아지고 조금 유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한 좀 개방성들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문화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다른 문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고 사실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원조도 바로 이제 의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대찌개만이 원조가 아니라 이런 문화들,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익숙한, 그다음에 유연한 것들, 품어내는 것들. 그래서 저는 미군 부대 주변에 계셨던, 그다음 거기서 장사하셨던 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이 미군 부대는 이미 떠났어요. 떠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가게를 했었거나 아니면 지금 가게를 거의 다 접으셨거나 이러시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미군 부대에서 기대해서 살았던 생업은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정부에 남아있는 건 이제 털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털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런 타문화에 대한 유연함 때문에 의정부에 녹아서 뿌리 내리는 게 이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정부에 남아있는 이 문화들은 이 미군 부대의 미군들, 그 다음에 전국 각처에서 온 이주민들, 그 다음에 의정부에 원래 대를 이어 살았던 이 토박이들, 이 셋이 만들어낸 하나의 조금 다른 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타문화에 대한 유연함, 개방성,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지금의 의정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의정부의 미군 부대가 떠난 지가 2010년대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한 10년 더 지난 것 같거든요. 10년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부대찌개가 이야기되는 것처럼 미군 부대의 자장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긍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해서 새로운 의정부만의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점에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강의 시간이 이렇게 긴 거는 아니어서
건 아니어서 미군 부대하고 의정부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한쪽 측면 어떤 단편적인 것들만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서 의정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측면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대단히 이제 미국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고 문화적으로 조금 선도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원조 미군 부대 여기서의 원조는 부대찌개만이 원조가 아니구나. 다른 문화적인 것들도 바로 의정부가 원조에서 끌고 나간 측면들이 대단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요새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의정부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된다면 만나 뵙고 의정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